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49. 듣고 또 들어주라.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49 챕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면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참 긴 시간 동안 매일매일 했으면 50일이면 끝날 건데 중간에 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49까지 왔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저 자신을 칭찬합니다. 또 이렇게 꾸준하게 이 영상을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른들은 종종 아이를 위해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런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그것을 얼른 아이를 위해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때때로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기의 일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그냥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줄 어른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특히 이제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 학생들이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을 듣고 경청해 줄 그런 어른이,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렇게 경청하지는 않고 아이들의 말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그 아이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나열하고 그것만 체크하고 그러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바쁘고 그 아이들을 귀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들이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맡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처럼 이렇게 소수의 아이들을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겠지만 한 교실에 너무 많은 아이들, 또 너무 많은 아이들을 담임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쪽으로다가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그 교실이나 그 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어른들은 넌 잠자코 있어, 어른들 말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리고 어른 말만 들으라 하고 정작 아이들의 말은 잘 안 들어주는 그런 그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잘 들어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성숙해지려면 자기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지요. 모든 문제들을 다 달려들어서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줄 수는 있죠. 모든 영향력 있는 교사는 경청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경청을 잘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영향력 있는 교사들도 역시 자신들이 경청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노력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내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들이면 그런 그 달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일어나는 그러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그러한 영향력 있는 교사들은 말합니다. 잘 들어주는 교사 또는 잘 들어주는 어른, 교사뿐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모만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기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코치를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말을 가로채고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한테서 빼앗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책에서 과연 경청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기서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몇몇 유능한 교사들이 공유한 듣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내 말을 듣고 있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걸 해결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을 중간중간 해준다고 합니다. 학생의 대답이 얼마나 성숙한지,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얼마나 능숙한지에 종종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학생과 지속적으로 눈을 맞추라고 합니다. 비록 학생의 말에 항상 동의하진 않지만 학생에게 그 애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나 역시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애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그들이 만날 최고의 경청자가 될 거라고 지속적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잘 들어주겠다는 얘기겠죠. 이 말로 인해서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언제든 부담 없이 학생들이 나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희망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학생이 내게 말하기 시작할 때는 하던 일을 항상 멈춘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늘 바쁘니까 이제 아이 쳐다보지도 않고 왜 왔어? 뭐 이렇게 그냥 얘기로만 말로 눈은 안 맞추고 계속 일을 하면서 하는 그러한 거는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학생이 온전히 나의 주의 집중을 받고 있다고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물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 TV를 보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대답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사라질 때를 경험을 하거든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듣는 동안 고개를 끄덕인다. 상대방이 말을 계속할 때에 아무 반응 없이 바디랭귀지도 없고 표정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할 기분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할 때도 강의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 학생들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강의를 하러 갈 때도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집중을 해서 들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굉장히 마음에 위안이 되고 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말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말을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온전히 다 전달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학생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고 학생의 현재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아이가 말하는 동안에 질문한다. 그냥 계속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적절한 질문을 해주면 훨씬 대화가 좋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너무 끼어들지 않는 선에서 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바디 랭귀지를 통해 잘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바디 랭귀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고개를 딱 젖히고 듣는 거하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약간 몸을 숙이고 듣는 거하고는 확실히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아이한테 너무 끼어들지 않는 선에서 약간 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들으라고 합니다. 듣는 동안 적절한 상황에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음 지을 상황이 아닐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충격 혹은 실망 등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한다. 어떤 때는 막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너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약간 숨기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학생이 말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듣고 있으며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다른 표현으로도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네,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말고도 그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어떤 그 다른 소통 방법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모두 자기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 누군가에게 문제를 털어놓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그 잘 들어주는 사람을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이 재밌어서 들어주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막 할 때, 많이 할 때에 어떤 때는 좀 그만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막 어떤 사람한테 했을 때 굉장히 막 맞장구도 잘 쳐주면서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는데도 즐겁게 들어주는 그런 거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이 사람이 참 경청의 기술이 있는 분이구나. 내가 얘기했을 때 다 재밌지는 않았을 텐데 또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있었을 텐데 참 내가 얘기할 땐 이렇게 참 그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잘 들어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 저는 가서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개인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주면 그 결과 문제를 공유하면서 또 자신의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또 장점인데요.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풀리지 않았던 게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무슨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가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면은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들어준 건데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한 거죠. 뭐냐면 들어주는 일을 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온전히 들어주는 대상이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을 때 그 아이는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학생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운 그런 학생이 없도록 선생님이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교과는 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교과 중에서도 또 담임 반 아이들 중에서도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도록 듣고 또 듣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또 경청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한번 배워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써 있는 그 약간 시처럼 되어 있는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말하고 있을 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발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단지 선생님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모든 게 이내 명확해질 거예요. 정답은 선생님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50번 어리석은 자만이 흥분한다 라고 하는 챕터, 마지막 챕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